너희는 대체 뭐 했냐? 한국은 이미 다 끝냈는데. 여기 부하들에게 격노하는 일본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 한국이 3년 전부터 미국과 비밀 협상을 했다고? 우린 그동안 뭐 했어? 새벽의 베이징, 여기서도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패키지로 핵잠수함 기술을 통째로 받았다. 너희는 왜 몰랐어? 전혀 몰랐다고? 우리가 회의만 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조선소의 특수도까지 만들고 있었어. 일본 방위성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중국 분석관들은 말을 잃었다는데요. 한국은 실행했고 우린 토론만 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비밀 전략은 대체 무엇일까요? 모니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어두운 사무실을 파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벽 5시 32분. 워싱턴 DC의 하늘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섰고 화면 속 속보 배너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속보. 트럼프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 커피 머그를 든 제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안경 렌즈를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클릭! 기사가 펼쳐졌어요. 스크롤을 내리는 마우스 휠의 작은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창밖에서는 이른 새벽 청소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기술 이전 협정. 제 입술이 숫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3,500억. 억이 아니라 조단위였습니다. 손가락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틱, 틱, 틱. 한화로 환산하면 약 460조 원.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을 때 삐걱 소리가 났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인이 아니었죠. 화면을 다시 응시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 대통령이 서 있었죠. 두 정상의 표정에서 뭔가 비범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읽을 수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는데 트럼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한국 대통령의 눈빛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다른 탭을 열었어요. 펜타곤 공식 성명서였죠. PDF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작은 소리, 딸깍. 문서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핵 추진 기술의 완전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됨. 마우스 커서가 특정 문장 위에서 멈췄어요. 연료 공급 문제 해결 시.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 눈이 가늘어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칠 핵심이었어요. 이건 지금 당장 건조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넘겨받았다는 거였죠. 능력을 확보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 건조는 연료 공급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끼익. 오래된 금속 서랍의 소리였죠. 손이 파일 사이를 더듬었고 작년에 작성했던 분석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종이 넘기는 바스락 소리. 42페이지. 한반도 해군력 균형 분석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때 제가 예측했던 시나리오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하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라고. 기술 이전은 불가능할 거라고. 틀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부르르르. 책상 위에서 떨리는 소리가 울렸죠. 화면을 봤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봤어? 문자 한 줄.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즉시 전화가 걸려왔죠. 따르릉. 한 번 만에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야? 얼마나 빨리 쓸 수 있어? 펜타곤 공식 문서입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했어요. 2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 일본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어. 전화가 끊겼어요. 뚜 하는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새 탭을 열었어요.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클릭 소리가 연속으로 울렸죠. 6시 23분.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하기우다 코이치 방위장관의 긴급 성명이었어요. 사진 속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양복 매무새는 단정했지만 눈가에 긴장의 주름이 보였죠. 한국이 승인받았다면 일본도 당연히 논의해야 합니다.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했죠. 당연히라는 단어, 논의라는 단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른 창을 열었어요. 일본 헌법 구조, 평화헌법, 국내 여론조사 자료. 그래프들이 화면을 채웠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 34%, 반대율
58%. 손가락이 마우스를 잡았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죠. 지지율 미նում 67%. 두 나라의 숫자가 대조를 이뤘어요. 한국은 이미 국내 합의를 이뤄냈고 전략적 투자를 지속해왔으며 외교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일본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시계를 봤어요. 윤우 씨, 47분.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로 갔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죠.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3,500억 달러의 의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 바꿀 동북아 해안양 질서.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키보드 소리가 리듬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다시 펜타곤 문서로 돌아갔죠. PDF를 스크롤하며 세부 내용을 찾았어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원자로 설계, 추진 시스템, 소음 저감 기술, 그리고 핵심 부품 국산화 로드맵을 포함함. 심장이 빠르게 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기술 패키지였죠.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 연료 공급 문제 해결 시 대한민국은 완전한 독립적 운용 능력을 보유하게 됨. 연료 공급 문제. 바로 그거였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죠. 기술은 있어요. 능력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핵연료는 아직이었어요. 책상 위에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 핵연료 공급망, 국제 규제. 손가락이 특정 단락을 짚었어요.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부족한 건 단 하나.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협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회색빛 새벽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로 향했죠.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새벽 4시. 연구실은 고요했죠. 컴퓨터 펜소리만이 낮게 웅뭉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뜨거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타이완 군사 전문 채널에 업로드된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리루 씨, 타이완 해군 퇴역 대령이었죠. 그의 이름 아래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30년 잠수함 작전 경험. 타이완 해협 위기 전문가. 그는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스튜디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타이완 해협 지도가 걸려 있었고요. 인터뷰어의 첫 질문이 들렸어요. 겠으면 일본이 최근 타이완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리루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리듬을 탔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 군사 개입을 감행한다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중국의 동펑 16 미사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카메라가 줌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일본의 개입 능력은 환상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리루 씨는 손바닥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현재 전력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정면 충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과 이지스함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중국은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 기지에 동시에 쏠 수 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화면 속 리루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마시더군요. 투명한 유리잔이 흔들렸고 물결이 일었어요. 인터뷰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최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순간 리루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눈을 크게 떴죠. 손가락이 공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도 위에 무언가를 그리는 것처럼요. 이건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대한 발전입니다. 리루 씨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의 냉소적인 어조는 사라지고 진지함과 그렇습니다. 경계심이 묻어났죠. 주목해야 할 것은 잠수함 자체가 아닙니다. 아직 건조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허가입니다. 그 허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노트북 옆에 놓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달렸죠. 사각사각 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에 울렸어요. 리루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보고급 3배치 잠수함은 3,000톤급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탑재해 자망 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어요. 그런데 왜 핵추진이 필요할까요? 카메라가 다시 줌인했습니다. 리루 씨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이것은 단순 방어를 넘어선 핵 야망을 드러냅니다. 핵 야망, 그 단어가 화면 아래 자막으로 떴습니다. 빨간색으로요. 저는 화면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리루 씨의 얼굴이 정지된 채 저를 바라봤죠. 그의 표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려? 존중? 두용?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삐걱? 의자가 소리를 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리루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봐야 합니다. 북한, 그렇습니다. 중국, 맞아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있습니다. 배경화면의 지도가 바뀌었어요. 동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섬 하나가 빨간 원으로 표시되었죠. 독도, 리루 씨가 말했습니다. 독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해양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중국해에서도 중첩되는 베타 적경제 수용 문제가 있고요. 그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추진 잠수함은 무제한 작전 반경을 의미합니다. 연료 보급 없이도 이 원안에서가 아니라 어디든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략적 균형이 달라집니다. 펜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선이 그어졌죠. 한 번 출항하면 3개월, 6개월, 심지어 1년도 바닷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펜을 놓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연구실 공기가 차가웠어요. 에어컨이 우문거리고 있었죠. 리루 씨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현재 능력이 아니라 미래 잠재력을 봐야 합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향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자국의 주장을 강제할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죠. 저는 그 검은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어 보였어요.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왔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방금 적은 내용을 다시 읽었어요. 일본 개입 환상, 한국 핵잠수함 허가, 중대한 발전, 현재 능력이 아닌 미래 잠재력, 게임 체인저. 리루 씨의 분석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평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를 읽어냈어요. 동기를 파악했죠. 일본의 개입 발언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지만 한국의 핵 잠수함 승인은 전략적 야망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다시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리루 씨가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부분을요. 그 순간을 스크린샷으로 찍었죠. 클릭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 속 리루 씨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존경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한 해군 전문가가 다른 나라의 해군 전략을 인정하는 눈빛이었죠. 커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빌딩 유리창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리루 씨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향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는 의미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그때 동아시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함대를 운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검색창을 열었어요. 키보드 소리가 타닥타닥 울렸죠. 한국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동아시아 해군 군비 경쟁, 핵추진 잠수함 전략적 가치. 검색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 논문, 분석 보고서들이요. 저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부르르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죠. 동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있어요. 동아시아 해군 전력 분석. 널씨. 준비됐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인터뷰 영상. 열린 검색창들. 가득 적힌 노트. 준비됐냐고요? 아니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알았죠. 타이완의 한 퇴역 해군 대령이 보낸 경고. 그것은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동아시아 힘의 균형에 대한 통찰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딸칵 소리가 났죠. 이제 정말로 깊이 파헤쳐 볼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의 아침 공기는 짠 바다 내음으로 가득했어요. 백스코 전시장으로 걸어가는 신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죠. 멀리서 선박 경적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들렸습니다. 전시장 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오션 부스 중앙의 잠수함 모형, 3m는 넘어 보이는 검은색 모델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각진 기하학적 형태의 선체, 매끄럽게 흐르는 표면, 일반적인 잠수함의 둥근 외형과는 완전히 달랐죠. 투명 아크릴 케이스 안쪽에서 작은 조명들이 특정 부분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명 패널을 읽었어요. 차세대 공격 잠수함 개념 설계, 개념.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하나오션 직원이 부스에서 걸어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모형 내부에서 파란색과 주황색 LED가 켜졌죠. 보평, 수평 발사 시스템입니다. 무인 수중 드론을 발사할 수 있죠. 그의 손가락이 선체 옆면의 작은 개구부들을 가리켰어요. 일반 어뢰 발사관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이 모형 뒷부분으로 갔어요. 프로펠러가 없었죠. 대신 둥근 링 형태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븐, 추진 시스템 훨씬 조용하죠. 이 설계는 스텔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건조할 수 있는 건가요? 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30년 넘게 핵잠수함을 연구해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료 공급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해결료, 정부 승인, 국제적 합의. 모든 것이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었죠. 전시장을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메디엑스 2023 하나오션. 캐나다 네티즌. 우리도 이거 사야 해. 지금 당장. 필리핀 댓글.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미국 포럼. 완전히 다른 세대의 잠수함이잖아. 한국 커뮤니티는 달랐어요. 승인 떨어지면 3개월 안에 진수함.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중 아니냐. 농담이었죠. 하지만 그 뒤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전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모두 그 검은 모형을 보고 사진을 찍고 속삭였죠. 한 노신사가 모형 앞에 서 있었어요. 흰머리, 안경, 양복 차림. 한참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에 젊은 남자가 물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내가 조선소에서 일할 때 우리는 외국 기술을 배우느라 정신없었어. 도면을 뺏기고 기술자들한테 배우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둘 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나도 함께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이 검은 잠수함 모형, 이 개념, 이 가능성. 한국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착실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문이 열렸어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 개념은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모형과 사람들을 함께.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변화의 순간이었어요. 한국 해군력에, 한국 기술력에,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구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전시장 밖으로 나왔어요. 부산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베이징 시간 오전 9시 CCTV 본사 스튜디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앵커가 원고를 내려다봤어요. 핵 경쟁 심화. 4글자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이. 앵커가 잠시 멈췄어요. 국제적으로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뒤편 편집실에서는 분석가들이 모니터를 눈시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펜으로 메모지를 두드렸습니다. 딱딱딱.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장보고 수리급 잠수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4,000톤급 선체가 수면 위로 솟아올랐고 파도가 부딪혔습니다.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한 이 잠수함들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해역에서의 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며 모든 시스템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편집실에서 한 분석가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어요. 문제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허가입니다. 화면에 미국 국무부 성명서가 떠올랐죠. 핵추진 기술 이전 허가. 다른 분석가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단 하나. 미국의 승인이었죠. 회의실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장보고 3급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잠수함 중앙부를 가리켰죠. 여기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이 들어가는 공간이죠. 레이저가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이 공간에 소형 원자로가 들어갈 겁니다. 테이블 끝에 앉은 고위 관계자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똑. 시기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32년입니다. 고위 관계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 그들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 왔어요. 수십 년 동안. APR 1400 UAE에 수출했죠. 한국형 소형 원자로 개발도 진행 중이에요. 화면이 한국조선소로 전환되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였고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세계 3대 조선소가 모두 한국에 있어요. 건조독 안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쿵쿵쿵. 금속 발판 소리가 울렸어요. 섹션 3, 용접 완료. 확인.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베이징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한 분석가가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국이 갖추지 못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결료 농축 기술, 그리고 그것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허가. 이제 그들은 허가를 받았어요. 미국으로부터. 젊은 분석가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타닥타닥타닥. 계산해봤습니다. 한국이 기존 장보고 3급 설계를 기반으로 핵추진 버전을 개발한다면 첫 번째 변수는 원자로 출력과 탑재 공간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설계 수정 18개월, 원자로 통합 24개월, 시험 운항 12개월, 총 54개월, 약 4년 반입니다. 빠르군요. 그들은 이미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더 높은 층의 회의실. 25명이 넘는 인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복, 정장, 학자들. 전면 스크린에 동아시아 해역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한반도 남쪽을 가리켰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작전을 시작하면 작전 반경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빨간 원이 그려졌어요. 동중국 해를 넘어 남중국 해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무제한 항속거리. 재급유 없이 90일 이상 자망 가능. 해군 장성이 팔짱을 껐어요. 수종 속도는? 아무 추정 25노트 이상. 디젤 전기 추진보다 40% 빠릅니다. 지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진해, 부산, 울산의 해군 기지들이 표시되었어요. 여기서 출항하면 48시간 내에 이 지점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빨간 점들이 남중국해 곳곳, 대만 해협, 말라카 해협까지 나타났어요.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건조할 계획입니까?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장보고급 구척, 손원일급 구척, 장보고 쓰림급 구척. 한국은 항상 한 함급당 구척을 건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핵추진 잠수함도 구척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깔렸어요. 장성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쿵쿵쿵. 9척의 핵추진 잠수함. 우리 해안에서 200캐리 떨어진 곳에.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건조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미 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 모든 인프라, 모든 경험, 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필요했던 건 단 하나, 허가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어요. 결론. 한국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간표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국무원에서 긴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한 분석가가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장보고 스르급 잠수함의 검은 실루엣. 그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딸깍, 허가. 단지 허가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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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용접불꽃이 여전히 튀고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퍼져나갔어요. 끝없이 멈추지 않고. 도쿄 총리 관저 새벽 5시 30분 타카이치 총리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죠. 책상 위 보고서에 빨간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이전 포함, 블루프린트 제공, 3,500억 달러 패키지, 오전 10시 긴급 안보회의실, 15명의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테이블 중앙에 같은 보고서를 모두가 이미 읽었죠. 방위 대신 야마구치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그의 습관이었어요. 어려운 말을 해야 할 때. 총리님,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 허가를 받았어요. 우린 아직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비핵 3원칙이 있으니까요. 외무대신 카토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명확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우린 아직도 애매해요. 재무대신 노무라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3,500억 달러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조선소 확장, 방산 협력까지 묶은 종합 패키지였어요. 우리 예산으로 당장 가능합니까? 야마구치가 다시 안경을 벗었어요. 보다 답답한 건 한국은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실제 설계도를, 원자로 시스템을요. 우리가 허가를 받아도 독자 개발해야 해요. 기술 이전 없이요. 국가안보실장 후지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한국조선소 위성사진이 떠 있었죠. 거제도 대우조선입니다. 새로운 도기 건설 중이에요. 크기로 봐서 대형 잠수함용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아직 건조를 시작 안 했지만 준비는 끝나가고 있어요. 화면이 넘어가며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미국 국방부 비공식 접촉, 기술평가, 타당성 조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2023년 정식 협상, 2024년 승인, 그리고 지금 건조 준비 중이에요. 카토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한국은 구체적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간다 해도 뭘 제시할 수 있죠. 우리도 원합니다라고만. 야마구치가 눈을 감고 미간을 눌렀습니다. 한국은 아직 건조 안 했어요. 하지만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허가, 기술, 예산, 시설 다 준비됐어요. 건조가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기초 작업이 완료됐으니까요. 후지타가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방산업체 채용 공고였습니다. 원자력 추진 시스템 엔지니어, 심해 잠수함 설계자. 한국은 이미 인력을 모으고 있어요. 타카이치 총리가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우리가 뒤처졌습니다. 한국은
토론하는 동안 실행했어요. 우리는 실행하는 동안 토론했고요. 타토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총리님.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타카이치가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의 타임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준비, 2023년 협상, 2024년 승인, 2025년 건설, 그리고 일본은 2025년 논의 중. 회의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켰어요. 똑딱 똑딱.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고 있을 시간이었죠. 일본 총리실에서는 여전히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건조를 시작할 때쯤이면 우린 아마 겨우 예산안 통과시키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건 냉혹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사무실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책상 위 서류 더미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죠. 형광등 불빛과 섞인 주황빛이 종이 위 글자들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모니터 화면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화면에는 대만 언론인 우쭈잔의 논평이 떠 있었습니다. 핵무기 능력을 부여한 것과 같다. 문장 하나가 화면 중앙에 또렷했어요. 복도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죠. 에어컨의 낮은 윙윙거림만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책상 위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한국 핵 잠수함 승인 관련 국제 반응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페이지마다 형광펜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승인됐다. 허가받았다. 인정받았다.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어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 빌딩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이 울렸어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죠.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섰고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혁신적이다. 클릭했어요. 새 창이 떴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뉴스 헤드라인이 나열됐죠. 한국 핵잠수함 기술 개발 착수. 미국 한국 핵잠수함 계획 지지. 한국 핵잠수함 태평양 균형 재편 가능성.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한국이 아직 핵잠수함을 단 한 적도 건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존재하지 않는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역안보 재평가 보고서였죠. 붉은 글씨로 표시된 문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재적 능력의 승인은 실제 배치만큼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킨다. 천천히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죠. 모니터로 돌아와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어요. 승인, 허가, 공급, 해결 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수백 개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죠. 모든 기사, 모든 논평에 같은 표현이 반복됐어요. 만약 허가된다면, 일단 승인되면, 연료 공급이 해결되면 조건절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조건절들이 이미 현실을 바꾸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6개월 전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국 해군력 평가 2024년 9월. 당시 평가는 단순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 강국, 우수한 조선 기술, 제한적인 작전 반경. 그 보고서를 밀어내고 최근 보고서를 펼쳤어요. 2025년 3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핵잠수함 건조 승인 이후 한국은 잠재적 전략잠수함 보유국으로 재분류되었다. 존재하지 않는 잠수함 때문에 분류가 바뀐 거였어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확인했죠. 비공식 문의. 일본 한국 핵잠수함 계획 관련 양자 협의 요청. 일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 건조되지 않은 잠수함 때문이었죠. 다른 메일들을 열었습니다. 중국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성명 발표 예정. 러시아 극동 해군 전력 재배치 검토 중. 호주, 인도, 베트남 모두 반응하고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의자를 돌려 벽에 태평양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핀이 여기저기 꽂혀 있었죠. 주요 해군 기지들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한국 주변 바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좁은 바다였어요. 재래식 잠수함에게는 충분했지만 핵 잠수함에게는 너무 좁았죠. 손가락을 더 멀리 움직였어요. 태평양 중앙부, 인도양 입구, 핵 잠수함의 바다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10시 23분. 사무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파일들을 정리했어요.
하나씩 서랍에 넣었죠. 마지막 파일 표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태평양 전략 균형 변화 전망 2025에서 2030. 서랍을 닫고 열쇠로 잠갔어요. 짤깍 소리가 났습니다. 컴퓨터를 껐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죠. 가방을 들고 불을 껐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비상구 표시등의 녹색 불빛만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 어딘가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잠수함이 이미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요. 승인된 미래였어요. 종이 위의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이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스 게임이 떠올랐어요. 오수 안에 체크메이트를 선언하는 순간이요. 게임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결말을 볼 수 있었죠.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도 그랬어요. 잠수함은 오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존재할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필연성이 이미 태평양의 균형을 바꿔놓았습니다.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가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평범한 귀갓길이었죠. 하지만 세계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